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주 모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이른바 한자녀 정책이 5년여 만에 변화를 맞게 됐는데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규모 사회 기관 시설 투자 법안 협상의 일주일의 시한을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에 제시한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인구 대국이죠. 중국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한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부부당 세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중앙정치국은 출산 정책 최적화를 위해 한 부부 세 자녀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노령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인적 자원의 우세와 자질을 유지한다는 국가 전략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구 구조 개선에 좋은 지원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자국 인구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인구조사 결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특히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인구 대국인 중국의 출생률 점점 하락하는 추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중국 내 출생률이 대체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중국 안에서 1200만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건 2016년에 1800만 명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동시에 인구 노령화도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도 이웃 나라인 한국과 일본처럼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지금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구 노령화 현상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고 노인들이 늘면 장기적으로 국가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죠. 네. 자, 중국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점점 생활비가 많이 들고 괜찮은 주거지를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경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 특히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 자체를 피하거나 아니면 해도 늦게 하고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으려고 이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중국 정부는 지난 1979년부터 이른바 한자녀 정책을 도입을 해서 인구 증가를 국가적으로 억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이 한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자녀 정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없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가 출생률 감소세를 되돌리지 못하니까 5년 만에 아예 세 자녀까지 허용한다라는 국가의 결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중국은 지난해 말까지 세 번째 자녀를 만약에 한 가정에서 낳게 되면은 약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이제 세 자녀 허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처도 언급을 했는데 네. 어떤 정책이 나온다는 건가요? 네, 신화통신은 교육 비용 절감과 주거비 지원, 또 세금 혜택,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법적 권리 보장 등을 언급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세 자녀 허용 조처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신화통신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 세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이 응답 결과가 조금 상이했습니다. 응답자 3만 천여 명 가운데
2만 9천 명,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 한 이용자는 500만 위안, 약 80만 달러를 주면은 세 자녀를 가질 뜻이 있다고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 웨이버에 올라온 이 설문조사 결과는 나중에 곧 삭제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기간 시설 투자 법안 협상에 이 시한이 제시됐네요. 조 바이든 정부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사회 기관 시설, 즉 인프라 투자 계획 성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를 한 것입니다. 근거 법안 협상을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CNN의 주간 시사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 6월 7일까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 남은 시간을 일주일로 정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물고기를 잡거나 미끼를 잘라내거나 선택할 순간에 가까워졌다라고 부티지 장관이 밝혔는데 공화당을 향한 최후 통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는 의회가 메모리얼데이 휴회인데 그래서 휴회가 끝나고 돌아온 뒤에도 합의가 없다면 민주당 측이 독자 처리할 계획을 밝힌 것 아니냐 AP통신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 어떤 내용인지 되짚어보죠. 지은 지 오래된 도로와 교량, 수도관, 통신망 등을 현대화하고 기타 현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 목적을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웠는데 사업이 진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 이름을 아메리칸 잡스 플랜,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근거 법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만 2달이 되도록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3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게 지난 3월 31일이었습니다. 2달이 넘도록 진전이 없던 거죠. 도로나 교량 개보수 사업 외에도 전기자동차 기반시설 확보 사항을 담았고 노약자와 장애인 지원시설, 신규 주택 공급, 친환경 에너지 시설, 제조업 지원 등도 이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전통적 인프라인 도로, 교량, 또 항만 등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1조 7천억 달러 규모를 줄여서 다시 또 제안을 했었죠.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이것도 너무 규모가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작은 9,280만 달러 안을 공화당이 지난 27일 역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이렇게 규모를 줄이려는 이유를 뭐라고 했나요?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요. 예. 또한 재원 마련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올리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여서 투자 비용을 상당 부분 충당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계획은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공화당 측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안이 아니라 커다란 이것은 세금 인상 계획이라고 공화당 중진인 라저 워커 상원의원이 지난 5월 초 MBC와의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 공화당에서 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워커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였던 지난 2017년 당시 35%였던 법인세율을 21%까지 내렸는데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기업들의 이익 보전에만 몰두를 해서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8%까지 다시 올리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공화당이 반발하자 이것을 법인세를 25% 선으로 목표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네, 결국 앞으로 일주일 동안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소 1조 7천억 달러 규모인 반면에
공화당안은 9,280만 달러 선에 머물고 있어서 그 갭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면 민주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에서 예산 사안에 관한 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51명의 찬성만으로도 안건을 가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또 휴회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물밑에서 양 당에서 접촉이 있을 것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 정계에서는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